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일단 오늘의 테슬라 소식부터 전하면 트윗에서 데이브 리가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를 포함 일론이 소유한 기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현 시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굿 아이디어 괜찮은 생각이라고 했지 엑설런트 퍼펙트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느낌표 하나 없었죠. 영어는 표현이 엄청 풍부하죠. 데이브 리가 테슬라 열성 팬이고 영향력 있는 유튜브라서 그냥 답장 준 듯합니다. 혹시나 통합한다고 해도 시기상조라고 여겨지는 게 애플카 영상에서도 분석했지만 2017년 테슬라 애플에 인수합병 되려고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1%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스페이스X나 위성 기반 인터넷 솔루션 스타링크, 테슬라 FS를 지원하는 AI 기업들, 지하터널, 보링 컴퍼니, 솔라시티 등을 추가한다면 1%의 순이익률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일론도 MBA 출신인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단기간에 지주회사 설립은 부정적일 듯 보이지만 장기에는 일론이 하고 있는 인류를 위한 사업들은 개별 상장해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특히 스타링크는 시골 고객이나 육상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한 고객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인데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아직까지 4G나 와이파이로 도시 농촌 인구를 커버 가능하고 산악 지형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로 한다면 특수한 지역의 고객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 대중성이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또 스페이스X 실험 중 로켓 폭발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 하락하는 것 너무 보기 힘들 듯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지요. 앞으로도 부단히 혁신을 통해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고 어떤 새로운 것이 미래에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FSD 및 AI를 연구하는 오픈 AI나 퓨처 라이프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FSD의 성과를 보면 대중성, 수익성, 확장성 모두 100%는 아니지만 FS처럼 반자율주행만 되어도 인류를 위한 편의성과 안정성은 매우 높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노가다성 작업이 갈수록 줄어들죠.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 나이가 현재 만 47세라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데요. 워렌 버핏같이 90 넘어서도 사업하는데 앞으로 일론으로 인한 세상이 얼마나 더 바뀔지 매우 궁금합니다.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조심해 머스크 이런 EV 스타트업들이 테슬라에 도전하고 있어 이런 아티클이 떴는데요. 최근에 테슬라 주식이 S&P 이후에 횡보장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2의 테슬라, 화끈한 기업을 좋아하는 마니아층에서 뉴 테슬라를 찾으려고 혈안입니다. ARK 캐시우드 누님 차트를 보면 전기차 테슬라를 제외하면 바이오 회사가 많은데요. 솔직히 바이오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전기차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투자 금액, 노력이 성과와 1대1로 매치되는 것도 아니죠. 전기차는 투자하면서 실제로 판매량이나 신제품을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한국 투자자들, 한국 주식에서 셀트리온 제외하고 무수하게 생겨나는 바이오주,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죠. 여기 아티클에서 설명하는 기업은 첫 번째, 니콜라, 미국 수소 전기 트럭 업체로 한때 유명했던 기업이죠. 최근에 쓰레기 수거 업체 리퍼블릭 납품 계약 취소로 또 주가가 폭락한 기업이고 GM과 협력도 끝났고 대규모 납품 계약까지 취소되면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더 힘들어진 기업이죠. 두 번째로는 루시드 모터스, 버나드 채 전 테슬라 부사장이 창업한 기업으로 버나드 채는 테슬라 전차종의 설계와 사업 개발, 배터리백 생산 등 테슬라에서 중책을 맡았고요. 오라클 부사장을 지낸 세멍 엔지니어 출신 CEO가 공동 창업한 기업입니다. 최신 애플 전기차 사업 재개로 링크가 뜬 것이 루시드 모터스로 애플에서 지분 투자와 AI 자율주행 플러스 루시드 전기차 생산 이렇게 이쁜 전망이 그려지는 자동차 회사지만 아직까지 미상장이라 그림의 떡인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니오, 중국 전기차 기업이고요. 중국 1등 게임 SNS 업체인 텐센트가 지분을 투자하고 중국 온라인
회사인 자동차 생태계 상위 포식자 비트오토 창업자인 리빈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5분 내 배터리 교환 시스템으로 눈길을 끈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분석했듯이 배터리 교환이 좋은 그냥 전기로 가는 차이고 시총이 100조를 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리오, 리오토 모두 텐센트가 지분 투자 중인 전기차 회사이지요. 그 다음 리비안 자동차, 2009년에 설립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전기 픽업 트럭 R1T와 SUV R1S가 대표 차량으로 미국 일리노이 공장에서 양상되는 차입니다. 이 기업의 특징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다들 아시듯이 미니카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미니카는 같은 차체에 차량 뚜껑만 다른 거 덮으면 다른 차 되듯이 리비안 자동차는 차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엑스펑, 샤오펑은 중국 전기차 중에서도 아시아 투자의 기재 손정희, 마윈이 투자하는 중국 전기차 기업으로 중국 전기차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있는 전기차들이 하나같이 주가 상승이 주춤한 이유가 전기차 차량 생산에만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애플이 전기차 사업 시작으로 테슬라 주가를 한 방에 마이너스 6.5% 만들었듯이 핵심은 AI,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차량은 중국에서 외주나 인수합병으로 충분히 생산 가능하지요. 샤오펑은 테슬라의 소송으로 더욱 유명해진 기업인데요. 2021년부터 샤오펑이 라디아를 탑재해서 전기차 생산한다고 발표했었지요. 일론 머스크는 다른 전기차 경쟁자보다 샤오펑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오펑이 테슬라 구형 자율주행 기술과 애플 프로젝트 타이탄 자율주행까지 기술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머스크의 주장은 테슬라 전직 직원이 샤오펑으로 이직하면서 오토파일럿 기술과 관련된 소스 코드를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또 샤오펑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내 최대 경쟁업체가 샤오펑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샤오펑의 자본은 알리바바에서, 자율주행은 엔비디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은 테슬라와 어렵겠지만 중국에 국한되어서 테슬라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라이더를 쓰지 않고 샤오펑은 2021년부터 라이다를 사용하지요. 라이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필요한지 안 한지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라이다를 탑재한 샤오펑 차량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할 듯 합니다. 쉐뉘안 어워드에서 2021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었다. 샤오펑 유럽에서도 판매 시작. 야후 파이낸셜 보면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와는 반대로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을 곧잘 홍보해줍니다. 때문에 한국 언론들도 월간 뉴스 끌어오면서 그래? 샤오펑 니오 중국차가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투자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데요. 아티클의 내용을 보면 저명한 중국 자동차 시상식에서 샤오펑이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었고 샤오펑이 니오에 비해서 자율주행 분야는 가장 잘하고 있는 중국 1등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샤오펑은 노르웨이의 첫 G3 소형 SUV 전기차를 인도하기 시작했고요. 100대 판매를 준비 중이고 41,000달러 가격에 세일즈되고 있다고 합니다. 12개월 이내에 두 번째 생산 모델인 P7 전기 세단을 유럽에 출시할 계획이라고도 하죠. 41,000달러는 테슬라 모델 Y가 48,000달러인데 조금 싸게 해서 유럽에서 잘 될까? 중국 전기차가 그렇게 대단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이나 한국에서 중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로벌 70%가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죠. 또 그만큼 자극적이고 미국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기사이기도 하죠. 미국이 이미 중국을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했으니 테슬라하고 중국 전기차 그 중에서 자율주행 잘하는 샤오펑에도 분산 투자하는 거야. 지금은 적자지만 나중에 테슬라 반은 따라가겠지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차근차근 샤오펑의 현실을 보자고요. 샤오펑이 유럽에 수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테슬라의 아킬레스건은 유럽이죠. 삼국지 위초고에서 유비와 송건 동맹하듯이 미국이 잘 나가니 유럽과 중국의 친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럽 명품 1등 구매처가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수록 중국의 유럽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유럽 내 테슬라 차량 판매량을 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상승하고 있지 나머지 국가에서는 판매량 감소입니다. 문제는 유럽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폭스바겐 ID3나 르노의 조에가 잘하고 있지요.
현대기아차도 3, 4위고요. 현기차가 3, 4위 하니까 만만한 게 한국 기업이라고 중국도 그 정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유럽까지 판매된 중국차라면 중국 내에서 애국심이 심한 중국인 사이에서 자국 내 판매량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고요. 샤오펑의 CEO는 허샤오펑입니다. 1977년생이고 중국 하나임 이공대 컴퓨터학과 명문대 출신이죠. 일반적으로 전기차 회사 사장들이 엔지니어 출신인 것과는 다르지요. UC 브라우저 창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고요. 익스플로어 같은 겁니다. 이후에 알리바바에 합병되어서 알리바바 자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브라우저 분야에서 계속한 게 아니라 알리바바 모바일하고 영상 스트리밍 분야에서 CEO를 담당했고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한국 삼성전자로 치면 조그마한 벤처 기업을 인수했는데 스마트폰 부분 사장까지 한 것입니다. 일단은 알리바바 마윈하고 경영진이 허샤오펑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2017년에 알리바바 퇴사 후에 샤오펑 자동차를 창업했고요. 언론이나 보고서 보면 샤오펑에서 알리바바 지분이 13.4%이고 허샤오펑 CEO의 지분이 27.2%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알리바바의 VC 투자에서 보면 이렇게 일부분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 회사를 통해서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의결권도 알리바바에 있을 경우가 큽니다. 즉 알리바바의 자회사란 말이죠. 이 때문에 시가총액이 30조, 40조 가는 거고요. 알리바바 마인 하면 생각나는 게 언론 플레이를 엄청 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은 싫어해도 중국이라는 땅에서 흑수저로 시작해서 1등 부자까지 오른 마윈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도 자주 오지요. 하지만 최근 알리바바가 중국 공산당에 찍혀서 반독점법 조사로 시총이 200조 이상 빠졌습니다. 알리바바 내 마이 지분은 10% 정도 되고요. 마윈은 알리바바 경영진에서 은퇴했고요. 실제로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샤오펑 대표 차량은 소형 SUV G3하고 P7 차량입니다. 잘 팔리는 것이 G3인데요. 일단 가격이 중국 가성비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60km에 15만 위안, 하나 3천만 원 조금 안 되죠. 높은 가성비로 잘 팔릴 것 같지만 실정은 예상대로 저조합니다. 안 팔립니다. 꾸준히 판매량 증가하고는 있다지만 중국 전기차 판매량 10위 안에 들어가는 모델은 아직 없고요. 리오나 리오토는 처음부터 중대형 SUV 시장을 노렸는데 샤오펑 대표 차량 G3는 저가 소형 SUV 시장을 노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전기차를 사면 큰 차를 좋아하죠. 원래 소황제 1자녀였는데 2015년부터 정책 폐지되고 2자녀 정책 실시되면서 가족 구성원 또 늘어나는데 소형 SUV 조금 애매한 출발이었습니다. 10월에 글로벌 차량 판매 피크 시점인데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했고요. 11월에는 원래 차량 판매가 많은 달입니다. 판매가 되는 도시를 보면 광저우, 심천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테슬라, 니오가 가장 많이 팔리는 상하이, 베이징에서 저조한 것이 샤오펑이 애매한 점입니다.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서는 판매량이 더 기대 이하죠. 2021년부터 모델 Y가 중국 내 판매가 가동되면 판매량 증가는커녕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테슬라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 중에서 샤오펑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차량 성능보다도 자율주행과 OS, 반도체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샤오펑의 X파일럿은 테슬라에서 영입한 엔지니어가 만든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자율주행 능력에서는 테슬라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요. 반도체와 오토파일럿 또한 테슬라와 대등하다고 평가받는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칩 설계하고 삼성전자 TSMC에서 양산하기 때문에 성능은 입증되어 있죠. 알리바바에서 자본 밀어주고 중국 내 풍부한 밸류체인으로 전기차 생산하면서 엔비디아에서 AI 자율주행 칩 설계하는 그림이 딱 그려지죠. 엔비디아는 올해 인수한 ARM 글로벌 반도체 1위 회사가 있었죠. ARM은 원래 손정희가 대주주로 있었던 기업입니다. 샤오펑 또한 알리바바 손정희의 의결권이 크고 샤오펑은 중국 전기차 중에서도 유일하게 엔비디아하고 협력하고 있죠. 손정희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한 얘기가 있었죠. 이렇게 보면 샤오펑의 뒤에는 손정희의 힘이 매우 큽니다. 중국 다른 기업들을 보면 리오는 자체 OS 리오 파일럿을 이용하고 인텔과 협력해서 모빌아이 Q4를 사용 중입니다. 테슬라의 옵토파일럿과 리오는 동
동일하게 전방 3개의 카메라를 사용 중이지만 자율주행 성능 면에서는 인텔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더 큰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나마 중국 내에서 5G AI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화웨이와 협력한 BYD가 기린 710 자율주행 전용 반도체를 통해서 2020년 초반까지 승승장구했지만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텔, 엔비디아, 테슬라에게 의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매년 BYD 시장 점유율 하락하는 이유가 운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전기차가 아닌 그냥 전기로 가는 차로 전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의존해야 하지만 전기차 밸류체인은 중국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샤오펑이나 중국 전기차들이 중국 내에서도 쑥쑥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곤 있긴 합니다. CEO에서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를 잘 만드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IT 인재입니다. 샤오펑의 핵심적인 목적은 AI 자율주행에 있고요.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에 이어서 중국 전자상거래 1등인 알리바바도 자율주행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자율 택배 배송 서비스에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내에서 텐센트와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중국 내에서 전자상거래 1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에서 육성이 절실합니다. 때문에 샤오펑 차량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배달을 위한 목적이면 차량을 잘 만드는 것과 그냥 물류 운송을 위한 차량은 차이가 납니다. 상업용 차량은 가성비가 좋으면서 자율주행이 우수하다면 미래 전자상거래 시장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텐센트,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는滴滴 주식 중국판 우퍼 와도 큰 관련성이 있죠. 로보택시 같은 분야는 중국 내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솔직히 샤오펑 판매량 보면 투자하면 안 된다 하고 싶은데 이분 손정희는 정말 무시 못하죠. 한국 쿠팡에서 적자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야후, 알리바바, 슈퍼셀, ARM 등 M&A 투자의 신으로 성장주를 발굴하는 수준은 이미 다들 아시죠. 제일교포 3세 아시아의 워렌 버핏 2020년 초 코로나로 1조 9천억엔 손실을 냈지만 7월에 11조 흑자 내면서 수습 중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